김현정 대변인님. 일단 일본이 물컵의 반을 사주의 멘트가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일본은 지금까지도 35년 동안 한국을 강점했던 그 사실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냥 네. 1965년도에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했던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의 발표는 이 헌법을 위반한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건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네. 한일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국익이 또 우선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발표를 통해서 한일 간의 국익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네.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정부의 발표의 이면에는 그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봐요. 미국의 그 동북아의 전략은 안보와 경제에서의 전략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인태 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네. 안보와 경제를 재편시키려는 게 미국의 의도예요. 그 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요. 2018년도에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죠. 그거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소부장,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서 잘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 지소지하에 대한 그것도 파괴시키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한일 간의 교역량을 보면 우리 교역량이 6.7%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이 오히려 23.9%를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인태 전략이라는 그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친일, 친미, 반중 정책으로 완전히 그냥 해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가장 제일 교역국이면서 가장 무역 흑자가 높았던 중국조차도 지금 무역 적자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한일 간의 이런 그 발표를 통해서 국익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익에서 우리는 도움된 것도 없었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태 전략으로 인해서 네. 한미일 간의 그 안보 공조를 강화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북중러 간의 또 공조도 강화시키는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의 전략,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전략은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등거리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서는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실리 외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리 외교 로 해서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협력하고 네. 이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모두가 그냥 한미일의 공조만 강화하는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